사이다 무비튼. 처음 아내를 알게 된 건 친구 소개였고 첫 만남에서는 별로 기억에 남는 대화를 한 것 같지 않은데 막판에 그 당시 내가 빠져있던 게임 앱 얘기를 하자 아내가 급 반응을 보였다. 혹시 제7장 공략법 클리어 하셨어요? 전 거기서 막혀서 헤매고 있어요. 라고 질문했다. 굳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검색 한 방이면 공략법쯤이야 줄줄이 나올 텐데 아내는 검색을 하게 되면 아직 자기가 모르는 스토리까지 전부 알게 된다면서 그럼 재미가 반감된다고 일부러 검색을 안 하고 있다고 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고 나는 아내에게 살짝 힌트만 알려주고 아내가 스스로 클리어할 수 있게 도와줬다. 그 후로 자연스럽게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귀고 있었고 결혼까지 하게 됐다. 나와 아내는 둘 다 모아둔 돈이 꽤 있어서 반반씩 부담하는 형식으로 처음부터 집 장만을 하고 신혼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갖고 싶다는 공통된 희망사항에 따라 아내는 전업주부가 됐다. 결혼 전에는 영혼까지 갖다 바치면서 일만 했던 아내는 전업주부가 되어 일상의 여유를 찾고 요리하는 재미에 빠져서 빵도 만들고 케이크도 만들고 나름 즐겁게 보내고 있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랬는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2세 소식이 찾아왔고 우리는 정말 기뻐했다. 아내와 둘이 아기용품도 준비하고 출산 준비를 꼼꼼히 하면서 하루하루 출산날을 기다렸는데 거의 마지막 달이 다 돼서 아이가 여가여서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출산을 어떻게 하든 아이와 아내만 무사하다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자연분만이 하고 싶었다며 못내 아쉬워해서 그게 조금 안쓰러울 뿐이었다. 흔히들 하는 말로 첫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으면 둘째도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들 하니까 더 그랬다. 하지만 얼마 있으면 아기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었고 아내도 나도 제왕절개 출산을 받아들였고 출산일을 맞았다. 아기 성별은 일부러 태어날 때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의사한테 부탁했었다. 아내는 딸이 좋다고 했고 나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태어난 아기는 딸이었다. 하지만 태어난 우리 아기를 본 순간 아들이고 딸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가슴이 벅찼다. 아이를 본 순간 너무 벅차올라서 간호사들도 다 있는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다. 세상에 그 어떤 보물도 이 아이를 대신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아기가 태어나고 3일 후 어머니가 오시겠다고 해서 면회 가능한 시간을 알려드렸는데 전혀 상관없는 시간에 불쑥 아내가 입원한 병실로 노크도 없이 들어왔다. 그러더니 아내한테 다짜고짜 제왕절개로 낳았다면서? 어떻게 산통도 없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니? 그런 건 출산이라고 할 수 없어. 넌 엄마 자격 없다. 라고 호통을 쳤다. 아내는 난데없는 시어머니의 독설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내에게 독설을 퍼부어댔고 출산은 당연히 자연분만을 했어야지. 요즘 여자들은 몸매 망가진다고 일부러 제왕절개를 한다는데 그런 여자가 어미 노릇인들 제대로 하겠니? 넌 아이 키울 자격이 없는 여자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이 사람 자기 목숨을 걸고 아이 낳은 사람이에요. 제왕절개가 무슨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는 것처럼 쉬운 줄 아세요?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거라고요. 마취로 통증 지우고 그냥 아이 꺼내는 거 그게 기계랑 뭐가 다르니? 힘들고 아픈 거 싫어하는 극치의 이기주의야. 이런 엄마를 둔 아이가 불쌍하다. 제왕절개는 의사 판단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요가여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선택이에요. 그래도 자연분만을 했어야지. 여가가 옛날엔 없었겠니? 예전엔 다들 그렇게 나왔어. 미련한 말씀 좀 그만하세요. 몰라서 그러시는데 제왕절개도 마취가 풀리면 똑같이 산후 고통을 느낍니다. 상처 부위도 아프고요. 그리고 자궁이 수축할 때 산모가 느끼는 고통은 자연분만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제왕절개가 편하기만 할 거라는 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어머니의 폭언에 화가 난 나는 어머니를 나가라고 확 밀었다. 한 손으로 밀었지만 어머니는 바닥에 나가 떨어졌다. 솔직히 내가 좀 심했나? 하는 후회가 살짝 들었지만 아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면서 어머니의 비위를 맞출 정도로 내가 넉넉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넘어진 어머니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병실 밖으로 쫓아내고
병실 문을 잠가버렸다. 아무리 마취를 해서 통증을 못 느낀다곤 하지만 의식이 멀쩡하게 있는 상태에서 자기 몸에 칼을 대고 배를 가른다는 게 남자인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또 제왕절개로 수술한 자국은 평생 흉터로 남을 텐데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하는 모성애에 나는 그저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 자연분만도 제왕절개도 한 생명을 낳았다는 것은 똑같이 위대한 것이지 비난받을 요소는 1도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도 아이를 낳아본 사람으로서 아내에게 수고했다고는 못할 망정 망언 세례를 퍼붓다니 상식 이하의 행위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됐다. 병실 밖으로 쫓겨난 어머니는 한참 동안 문을 두드렸지만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얼마 후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가 들뜬 표정으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아내와 아기를 보러 왔지만 이미 병실은 통곡 소리가 흐르고 있었고 아내는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영문을 모르는 아버지는 황당한 얼굴을 냈다. 왜 그러니? 혹시 아기한테 무슨 일 생겼니? 라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나는 아버지께 방금 전 어머니가 와서 아내에게 얼마나 심한 욕을 하고 갔는지 전부 말씀드렸다. 그러자 아버지는 부글부글 하셨고 네 엄마가 정신이 나갔구나. 힘들게 손주를 낳아줬으면 고맙다 수고했다. 그렇게 인사는 못할 망정 욕을 퍼붓는다는 게 정말 어이상실이다. 라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하셨다. 그리고 아내에게 정말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예쁜 손주 낳아줘서 정말 고맙다. 고생했다. 라며 위로를 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어머니하고 한판할 기세로 병실을 나서려고 했지만 내가 만류하며 아버지 잠깐만요. 여기 왜 오셨는지 까먹으신 건 아니에요? 아 차차 손주 얼굴 보러 왔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고 첫 손주와 첫 대면한 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아기를 안으셨다. 어쩜 이렇게 천사같이 귀엽니? 아버지는 아기한테서 눈을 못 떼고 연신 한바구음을 지었지만 마지막에 나와 아내에게 네 시어미가 다시는 너한테 그런 말 못하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고는 집으로 가셨다. 그리고 다시 며칠 후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예, 너 나 좀 살려줘라. 네 아버지가 나를 막무가내로 내쫓아서 내가 지금 갈 곳이 없어. 당분간 니네 집에서 좀 있어야겠다. 말이 되는 소리라세요. 내일이면 집사람 퇴원이에요. 어머니가 지난번에 집사람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직 기억하시죠? 아버지가 단단히 화가 나시긴 했나 보네요. 내가 못할 말 했니? 네 아버지까지 덩달아서 펄펄 뛰는데 내가 억울해서 못 살아. 자연분만으로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근데 제왕절개? 감히 어디서 농땡이를 부려부리길? 내가 맞는 말 했다는 것만 알아둬라. 어머니 정말 구제불능이시네요. 쫓겨나는 게 당연합니다. 예, 아무튼 너네 집밖에 안 남았어. 진수도 나더러 얼굴도 보기 싫다면서 오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하는데 기가 막혀서 정말. 진수는 우리 형 이름이다.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쫓겨난 후 제일 먼저 형한테 갔다는데 하지만 형하고 형수는 아내가 출산을 하고 병원에 왔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지른 만행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 형수는 조카를 자연분만으로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심한 소리는 안 들었지만 어머니가 아내한테 막말을 한 걸 알고 기가 막혀했다. 그뿐 아니라 어머니는 형하고 형수한테 애 엄마가 그 모양 그 꼴이니 그 속에 태어난 애는 안 봐도 뻔하지. 이 다음에 커서 어디 사람 구실이나 하겠니? 어쨌든 우리 큰며느리는 다르지. 넌 나처럼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잖니? 너희들이 낳은 애는 잘 자라서 틀림없이 이 다음에 큰 인물 될 거다 라고 했다고 한다. 형도 이제 막 힘들게 출산을 마친 사람한테 막말을 퍼붓는 어머니한테 화가 나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어머니죠. 어떻게 애를 낳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재수씨 보기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제 어머니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 형수도 어머니한테 자연분만 제왕절개할 거 없이 똑같이 배 아파서 힘들게 낳은 귀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무턱대고 싸잡아서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어요? 어머님하고 있는 거 불편하네요. 그만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내쫓았다고 한다. 형네 부부가 그 정도인데 나는 오죽할까? 앞으로도 영원히 어머니를 이해할 생각도 없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다. 몇 번을 찾아오셔도 저희 집에 들어오실 일은 없을 겁니다. 어머니는 절대 사절입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던가 어디 호텔에 가던가 알아서 하세요. 내가 호텔 갈 돈이 있으면 이렇게 사정하지도 않지. 제발 나 좀 한 번만 살려다오. 나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는 결국 다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러자 아버지는 집으로 와 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좋아서 한 걸음에 달려갔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이혼 서류였다. 당신 같은 여자랑 같이 살다가는 나까지 더러운 물이 들까봐 무서워. 그러니까 얼른 이혼 도장 찍어. 인생 최대 위기에 몰린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이혼만은 막아보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고 저항을 포기한 어머니는 이혼 도장을 찍고 집에서 완벽하게 쫓겨났다. 어머니는 나와 형한테 같이 살게 해달라고 매달렸지만 역시 우리 어머니와는 손절만이 답이었다. 지금까지 아버지 그늘에서만 살았던 어머니가 늙음하게 혼자서 살려면 자기 손으로 돈도 벌어야 하고 그 나이 먹도록 제대로 된 가치관 하나 없이 사람 무시하고 차별하고 살아온 인성으로 보아 어디에 가든 환영받지 못할 거고 주변에 따르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외톨이로 살 게 뻔했다. 하지만 난 걱정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게 어머니 자신이 만든 자기 인생의 결과니까.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